안녕하십니까. 동부세계의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게재됐던 기사 중에 동부분들이 참고할 만한 기사 내용이 있어서 그것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동안 일을 한 중국 동포. 비자 없이 15년 동안 일한 중국 동포니까 이제 불법 체류를 하면서 15년간 생활했던 의미겠죠. 근데 이 법무부가 그러니까 출입국 의문이 이 사람을 단속을 해가지고 법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 아주 이례적인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2000년도에 기술 연수로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체류 만료가 돼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출국을 하지 않고 계속 2018년까지 이 불법 체류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2011년도에는 그 친형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형 사진 대신 자기 사진을 이렇게 게재를 해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일을 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증까지 도용을 하면은 이게 공문서 위조 더 이렇게 아주 심하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친형의 신분증을 자기 신분증으로 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에 걸려서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2019년도 지난해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57세가 되시는 분인데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는 이분은 이제 조사를 출입국 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왜 당신 나가지 않았냐, 왜 계속 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이렇게 계속 생활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과거 얘기를 그때는 이혼을 하면서 내가 상당히 시리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자진 출국을 하려고 해도 다시 한국에 들어오리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출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살기로 했다. 네, 아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동포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신문증까지 도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는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이 한 20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해온 사람이고 또 15년 동안 불법 체류를 했지만은 이 사람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의 신분증을 도용을 하면서 일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좀 선처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든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국민이 어쨌든 되어서 한국 국민이 돼서 살든 어쨌든 선처를 해주는 것이 지금부터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처 출국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판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처를 해줬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물론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법원이 이렇게 20년 가까이 또 15년 이상 불법 체류하고 또 신분증을 또 도용을 해서 또 인력사무소에서 통해서 불법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처를 했다는 거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판결이었다. 물론 이게 이제 끝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소식이었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병원에 가는 거 쉽지가 않죠.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기 증상이라든가 발열 증상이 오면은 병원에 가지 말고 먼저, 보건소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확진자가 만약에 간 병원이다 그러면은 문을 닫는 그런 조치를 취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병원에서 특히 이 중국에서 온, 그 사람이라 그러면은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데일리가 신종 코로나에 높아진 병원 문턱,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국내 중국인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네,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요. 근데 이 병원을 찾아갔던 한 중국 교포분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먼저 보건소로 가라. 그래서 그냥 보건소를 갔는데 이분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건소에 가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어떤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이런 소식. 그 나이가 49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이렇게 할 때 건강을 무엇보다 더 중요시 잘 챙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병원 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정말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또 어쨌든 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기온 조절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좀 소식인데요. 참고로 참 제가 이거를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현행 그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들이 이제 진료를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뭐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 이제 병원에서 받기를 거부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병원에서 의료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전 관계자의 말을 보면은 병원 현장에서 그 신종 코로나 그 신고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심 증세가 없는 일반 환자의 경우라면은 진료를 봐야 하며 또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뭐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정도의 기초적인 이 지식은 알고 가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연합뉴스하고 이데일리에서 나 그 주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도 또 일상에 좀 참고하시라고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그쵸 2월 9일 날짜로 또 세계일보에 난 또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제도 건강보험 관련돼서 제가 방송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 관련돼서 뭐 여러가지 댓글로도 입장들을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2월 9일자 이 세계일보에 난 거는 뭐냐면은 외국인 치료에 혈세가 줄줄줄 새고 있다. 그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후 건강보험료가 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요 기사를 쓰게 된 거는 그 발단이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모두 24명 정도 되죠. 그 중에 제1호로 받은 사람이 이제 중국 여성입니다. 중국 여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중국 교포인지 아니면 일반 중국인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중국 여성인데 지금 정부가 지금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를 지금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이 중국인이 한국 정부가 모든 치료비를 전액 다 지원을 해준다. 또 이 이야기가 나가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떻게 중국인의 그 치료비를 다 대주느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건강보험료 어제도 이렇게 주요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었죠. 그러니까 그 머니투데이 기사처럼 이 중국인들한테 지난해만 해도 5,100억 원, 5,184억 원 이상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기획 입국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정부가 또 무상진료까지 해준다는 게 얘기가 또 들리면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거 건강보험, 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저는 그런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일보는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중국인에게 그 지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언급하기 전에 이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먼저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 여성을 무료 진료비를 무상 진료를 해주는 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또 나와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중국 여성에 대한 무료 진료는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1항에 따른 조치이다. 그래서 이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조기에 감염병 확산을 막아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을 했다. 그리고 다른 주요국도 이런 경우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세계일보가 게재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건강보험료 외국인들의 어떤 공짜 치료나 또 할인 혜택을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난 21월 28일에는 이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으로 외국인들이 공짜 치료나 할인 혜택을 받지 않게 해달라 이런 저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는 국민들이 그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벽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고액 그 진료비를 받고 먹튀하는 현상이 없도록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이제 끓고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저는 거기에 보니까 저희 그 댓글에도 보니까 누구죠? 댓글에 레몬님이 이렇게 갈게 답글도 쓰셨는데 바로 요 기사를
근거로 해서 이제 댓글로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독일, 영국, 또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받아서 한국도 이제 문턱을, 가입의 그 문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높이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일보는 그 독일, 영국, 또 외국인의 그 건강보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도 가입 문턱을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거나 가입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해외에서는 이런 외국인의 의료비 먹튀를 막고자 건강보험 혜택 대상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일부 사회보장금 협약을 체결한 국민에 대해서만 그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아예 가입을 막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유럽연합이 아닌 나머지 국가 체류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나머지 국가 사람에게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본은 체류 기준이 1년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세계일보는 독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게재를 했는데, 빈기범 명지대 그 경제학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의무가입 조치가 외국인의 건보 악용 사례를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그 외국인 건보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보다 외국인 건보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내국인이 차별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돼서는 내국인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이제는 제안이고요. 어쨌든 그 건강보험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의 그 건전성을 악화시키는데 의도적으로 이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그 신세돈 경제학 명양교수의 그 이야기도 이제 인용해서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외국인의 건보 가입 조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 외국인 의료 혜택이 6개월 이상으로 늘었지만은 의료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긴급 수술이 아닌 이상 어떻게든 보험 혜택을 누리려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입 조건을 최소 1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의료 혜택은 결코 인도주의 차원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국내의 선진 의료 혜택을 누리고자 들어오는 중국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이렇게 국내에 그 의료비용을 줄이려고 국내에 들어오는 거를 막는 그런 장치가 지금 현재는 좀 미미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를 통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우리 전문 교수들이 내고 있다는 것을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지난해 7월 16일서부터 시행된 그러니까 국내 체류 6개월이 지난 후에 의무가입화 시킨 거. 그전에는 저는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면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었죠. 그때도 가입이 이제는 의무가입이 아니라 선택적 가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적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그때 급하게 이제 뭐 이렇게 연체된 밀린 의료보험 비용을 내고선 이제 의료보험을 혜택을 보고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외국인 또 특히 중국에서 이 고액 진료를 받고자 그렇게 쉽게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서 진료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보완해서 나온 것이 지난해 7월 16일 이후부터 6개월 후에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때서부터 저는 가입을 이제 의무화시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또 6개월 후에 의무 가입을 시키는데 보험금을 또 6개월 동안 연체가 되면은 또 체류 연장도 또 지장이 있게끔 법무부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어쨌든 밀린 건강보험료가 밀리지 않도록 계속 내도록 이렇게 보완책을 이렇게 내놓은 게 이제는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을 한 건데 그것도 이제는 지금은 너무 문턱이 낮다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오늘 세계일보가 2월 9일자 날짜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건강보험료, 이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저도 좀 더 면밀하게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딱 속단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좀 연구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논의해야 되는데, 4월 15일이면은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 특히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돼서 뭔가 계속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또 이걸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그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우려 때문에 더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하루빨리 저는 보완책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또 어떤 의도가 있는 또 그런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우리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 지금의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또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계속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추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방송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또 계속 이렇게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도 직접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또 궁금한 게 또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좀 물어보기도 하셨는데요. 네, 언제든지 또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실하게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또 이렇게 답답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그걸 또 잘 또 경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